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검사 결과 및 분쟁 조정 기준안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현황 부분입니다. 판매 규모는 총 지금 18.8조 원이 판매된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별 특성이라든가 만기 분포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맨 아래쪽의 손실 현황은 현재까지 만기 도래한 2.2조 원 중에서 1.2조 원이 확정적으로 지금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손실 발생한 그 부분을 토대로 손실률을 산정해 보면은 약 53.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정 손실은 사실 지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2월 말 현재 이 지수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4.6조 원이 더 손실이 확정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이미 확정된 손실과 추가 손실을 합치면은 약 5.8조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총 판매액 대비 손실을 단순 계산해 보면은 한 30% 정도의 손실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부분은 앞으로 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굉장히 가변적이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사 결과 부분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월부터 3월 초까지 주요 판매사에 대해서 현장 검사 민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은행에 대해서는 5개 은행, 그리고 증권사는 6개 증권사에 대해서 현장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검사 위법 사항들을 발견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판매 정책, 그리고 소비자 보호 관리 실태의 전반적 부실입니다. 이 부분은 판매사들이 과도한 영업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지표를 부적절하게 설계해서 실적 경쟁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 한도 관리라든가 비예금 상품위원회 운영과 같은 갖춰야 될 절차들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박스에 있듯이 일부 은행의 경우에 수수료 수입 목표를 전년 대비 약 60% 상향 조정하는 등 이 영업 목표를 과다하게 책정한 측면이 있고, 또 주기적으로 판매 실적 데이터를 사내에 게시해서 부서 간의 실적 경쟁을 조장한 측면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에 KPI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신탁 수수료 수입을 최대 200까지 가중해서 인정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서 실적 고위험 상품 판매를 유도한 정황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매 한도 관리 측면에서 고객별 한도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총 판매액이 아니라 판매 회차별로 각각 적용함에 따라서 고객들한테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판매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가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때 판매 한도를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내부 리스크 관리 기준을 완화해서 판매 한도를 확대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런 완화한 판매 한도까지도 초과하자 예외 한도를 설정해서 더 판매한 그런 상황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비예금 상품위원회라든가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돼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판매 시스템 차원의 불안전 판매입니다. 이 부분은 영업 창구 단위에서의 개별적인 위법 사항이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전체적인 판매 시스템이 좀 부실하게 설계 운영된 측면입니다. 먼저 적합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성향 분석을 할 때 포함되어야 될 항목들이 일부 누락하거나 점수가 배정되지 않도록 설계를 해서 적정하지 않은 투자자에게도 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부분들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원금 보전을 희망하는 투자자라든가 단기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에게까지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정을 한 정황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설명 의무와 관련해서는 이 투자 위험과 관련된 손실 위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은행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운용자산 설명서 상에 이런 손실 위험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에 관련 사례가 있습니다. ELS 발행사가 만든 증권 신고서, 여기에는 원래 과거 20년간의 손실 통계를 반영을 해서 손실 위험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은행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들한테 교부한 운용자산 설명서에는 이 손실 위험 분석 기간을 10년으로 축소를 해서 과거 금융위기 때나 이런 위기 상황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손실 위험이 제로로 고객들한테 설명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설명서를 미교부했다든지 운용자산 설명서를 미보관했다든지, 그다음에 녹취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개별 판매 과정, 영업점 단위에서의 불완전 판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개별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규정되고 있는 적합성 원칙이라든가 설명 의무 위반과 같은 다수의 위법 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게 보면은 고객 의사와 다르게 답변을 유도한다든가, 직원이 고객을 대신해서 대리로 서류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행태를 통해서 고객의 의사와 다르게 상품이 판매된 정황들이 다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상 검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배포해드린 QA 자료를 별도로 배포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 마지막 참고 자료 부분에 검사 결과의 주요 사례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기사 작성 시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쟁조정 기준 아닙니다. 이 부분 아까 금융감독 원장께서 총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의 책임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을 했고, 이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서 법률적 분쟁 부분이 좀 조속히 해결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는 점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정기준안은 크게 판매사별로 공통 적용되는 부분하고 상품 투자 건수별로 개별 적용하는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판매자 요인 측면에서는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이라든가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와 같은 판매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서 20에서 40%의 기본 배상 비율을 책정을 하고, 두 번째 공통가정 항목으로 내부 통제 부실 책임에 따라서 5%에서 10% 정도를 가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판매사가 은행이냐 증권사냐에 따라서, 또 판매 채널이 온라인이냐 아니면은 대면 채널이냐에 따라서 가중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투자자 고려 요인은 개별 투자 건별로 개별 사항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별로 가산하는 항목들은 금융 취약계층 여부나 또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료 10페이지입니다. 투자자별 차감 요인은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상품을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판단 항목들은 과거의 ELS 투자 경험이라든가 투자자의 개별적인 금융지식 수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기 가산 차감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라든가 일반화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타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 조치는 자료 11페이지입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 조치는 향후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고 해당 판매사의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그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참작이 될 예정입니다. 배상과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게 대표 사례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분쟁 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각 판매사는 오늘 발표한 조정 기준안에 따라서 자율적인 배상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검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판매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제도 개선 방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그 판매 행태라든가 소비자 행동 패턴을 입체적으로 고려해서 그 판매 제도를 모색을 하고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침 자료는 12페이지 자료를 봐주시면은 분쟁 조정 기준의 세부 항목들 그리고 어떻게 이 항목들을 평가할 건지 그 기준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침 2부터는 그 다양한 사례에 따른 그 배상 비율 이 부분을 저희가 예시로 제시를 한 부분입니다. 이 사례들은 실제 사례라기보다는 저희가 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실관계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서 재구성한 사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자료 설명은 마치고요. 그다음에 기자님들이 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답을 드리고 그다음에 개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에 나온 분쟁 조정 기준안에 따라서 그럼 구체적으로 배상 비율이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또 0%나 100%의 배상도 이루어지느냐, 이런 또 총 배상액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 이런 실제 이제 배상 비율에 대한 그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점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제시한 그 분쟁 조정 기준안은 향후 분쟁 절차를 시작하는 어떤 시작점이고 그 분쟁 절차에서 고려할 여러 요인들하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제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구체적 사실관계가 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으로 배상 비율이 어떻게 될 건지 그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그 과거 DLF 세탁 때와 비교해서 상품의 특성이라든가 그동안 그 소비자 보호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DLF 때보다 그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그 배상 비율 이런 부분들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DLF 때 저희가 그 배상 비율을 평균 20에서 배상 비율 범위를 20에서 80% 사이로 그때 제시를 했었고 그 중에서 6개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은 40에서 80%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그 ELS 관련된 배상은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면은 다수의 케이스가 20에서 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 조사된 게 아닌 상황이어서 향후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배상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런 공통 요인하고 개별 요인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그 배상 비율이 어떻게 해서 산출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그 배상 비율과 관련해서 제가 공통 요인과 그 개별 요인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보도 자료에 그 요약해서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은 요거는 그 개별 판매 사항과 무관하게 그 판매사가 판매한 모든 상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배상 비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컨대 A은행이 그 1000건의 ELS를 판매했다고 했을 때 이 공통 요인은 1000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개별 요인은 그 1000건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개별 요인은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요소의 배상 비율이 어떤 건 5%고 어떤 건 10%고 어떤 건 20%인지, 또 이런 가중할 때 합산은 어떻게 가중치를 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배상 비율안은 어떤 과학적인 수식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정성적인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그 당사자 간 그 자율적인 합의가 좀 신속하게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중거점을 제시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배상 기준은 책임을 인정할 때 있어서 대표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쭉 나열을 했고, 그 다음에 각 요소별로 어떤 부분이 더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가지는지 그런 중요성을 나타내는 그 수치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항목은 5%고 어떤 항목은 10%라고 했을 때 이 10%가 기계적으로 2배의 중요성을 갖는다는 그런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판매사 중에서 은행하고 증권사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또 온라인 채널과 그 대면 채널에 어떤 차이를 둔 이유는 뭔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질문들이 많으셨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그 판매 채널의 특성이나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 증권 신고서상 신고된 그 신고서에 신고된 내용들을 그대로 판매할 때 전달을 했었고,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신고서를 개별적인 또 자산운용 설명서로 변형해서 고객들한테 전달했는데, 이 은행들이 고객한테 설명한 설명서 부분에서 상당 부분 그 손실 위험이나 이런 부분을 축소한 부분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이에 따라서 은행과 증권사의 어떤 배상 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판매 채널별로도 온라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용이하게 좀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 그 더 많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도 감안을 해서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